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능 특강 115쪽 고전 3문 2고요. 조신의 꿈이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판서를 미리 적어놨어. 조신의 꿈 들어가기 전에 역시나 117쪽에 보기 한번 봅시다. 조신의 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하대를 배경으로 한 설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화라고 하면은 소설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냥 이야기인가 이야기, 소설 이전의 단계야. 그래서 설화고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하대에 불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당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현실은 고행이지만 이를 감내하고 수행하면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극락세계인 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게 현실에서 이제 극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고행을 잘 이겨내면은 소행 아니고 고행이에요. 고행을 잘 이겨내면은 정토라고 되어 있는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 극락이라고 하면 천국으로 보시면 되겠지. 조신의 꿈은 조신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신라 하대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화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구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판서를 해놓은 거고 보시면은 신화 전설 여기 하나 빼먹었네. 민담이지. 그래서 신화와 전설과 민담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화에서의 주인공은 신이거나 초인적 인간이고 전설에서는 비범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은 평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은 인간이고 민담에서는 평범한 인간인데 이 설화도 발전 양식이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전설에서 민담으로 흘러가.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건국 신화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신화고요. 전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니네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을 거야. 초등학교 이렇게 운동장에 보통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소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보면은 이렇게 책을 넘긴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하교를 하고 나면 밤에 이 책을 넘긴대. 그리고 이 책장이 끝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학교가 망한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여기 있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가 전설이고 민담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떠도는 이야기야.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그래서 설화 양식도 신화에서 전설에서 민담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조신의 꿈은 우리 전설에 해당해. 전설. 그래서 사찰 연기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하면은 여기 맨 뒤에 이제 정토사라는 것을 짓거든. 그래서 이 정토사와 관련된 하나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하면은 사찰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신의 이야기고 전설에서는 평범하지 않고 민담에서는 평범한 인간이다. 이거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진다. 시공간은 태초고요. 태초라고 하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신성한 공간이겠지. 그 다음에 전설은 구체적인 시공간을 가지는데 민담은 뚜렷하지 않고요. 증거물 같은 경우에 신화도 포괄적이고요. 전설은 아까 전에 책 넘기는 소녀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민담에는 딱히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전설은 비극적 결말이다. 그래서 이거는 갈래, 설화에 대한 갈래상의 이야기고 이제 조신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는 여기 판서를 해놨는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현실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환몽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헛되다, 헛된 꿈 이야기. 그래서 꿈속에서 삶을 살고 액자식 구조, 액자식이라고 하면은 내화와 외화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외부 이야기는 뭐겠어? 현실이 되는 거겠지? 내부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겠어? 꿈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현실과 꿈과 현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액자식 구조면서 헛된 꿈이 있는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115쪽에.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장원이라고 하면은 세달사에서 관리하는 이제 땅이야, 땅. 그게 명주 난리군에 있었어.
세달사의 본사에서는 승려인 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서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서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됐다. 존나 예뻤나 봐.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지.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스님이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지? 인연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빌고 있는 거야. 몇 년 뒤에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지.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서 관음보살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마 뒤에 밑주셔나 선잠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이 파트고요. 여기를 인몽단계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꿈으로 들어갔어. 근데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대. 지 상상대로.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가 상상한 대로 얘기해 주는 거지.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꿈속 이야기야 지금. 조신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고는 내 벽뿐이고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신라하대,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신라하대의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지.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됐다.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니 거지 새끼가 된 거죠, 그지?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도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의 해현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 아들이 굶주려서 죽었다. 굶어 죽었어요. 슬프죠. 조신은 통곡하면서 길가에다가 묻어주고 남은 내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에 도착해서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움막 같은 걸 지은 거야. 부부가 늙고 병들어서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고요.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게 물려가지고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게 현실의 고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현실의 고행.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얼굴도 아름답고 본인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지?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 옷차림도 깨끗했다.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다. 집을 나와 함께 사는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다. 거지처럼 살았는데도 서로 사랑했대. 대단해. 그러나 몇 년 이래 요즘에 쇠약해져서 병이 날로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겹방살이하고 변변한 집이 없다.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해서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냐. 젊은 날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이슬이 되었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지.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 솜이 되었다. 가벼워졌다.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가니까 근심 걱정만 많아지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 우리의 만남을 말하는 거겠지? 그게 근심의 시작이었다. 당신은 나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냐?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 짝을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지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져서 각자 살기를 도모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또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데 운명이 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자, 내가 처음 당신을부터 시작해서 방금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까지가 조신의 아내에서 김흔의 딸이지, 그지? 그 대사가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삶을 요약적으로 진술해주고 있다라는 서술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남과 그 다음에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진술해줬어. 그러니까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 와이프가 헤어지자는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왜 둘씩 남았어? 첫째가 굶어 죽었잖아, 그지?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가는 방향도 따로 가자. 그리하여 조씨는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밑줄 치고, 이 부분 뭐겠어 이제? 강몽이라고 하겠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이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이게 뭐야? 꿈속에서 한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깨어나니까 변화한 거지. 망연자실해서 밑줄 쳐봐.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이 깨달은 바야. 고달프게 사는 것도 싫어졌고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서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이제 뭐에 정진할 수 있겠어? 불교에 정진할 수 있겠지, 그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왜? 부처님이 이렇게 나의 헛된 욕망을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꿈을 꿈으로써 깨닫게 해주신 거지.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뉘우친다. 끝이 없었다.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바라봤더니 돌미륵 동그라미 쳐보고, 이 돌미륵이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지. 돌미륵. 돌미륵이 나왔다. 깨끗이 씻어서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토사를 지었다. 돌미륵과 정토사가 구체적인 증거물이야.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조를 알지 못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동그라미 쳐보. 이 논평이라고 하는 게 설화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이야기 끝에다가 한 가지 생각을 덧붙이는 거야. 이 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뭐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라는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 노래를 지어서 경계한다. 즐거운 시간 잠시뿐이다. 속세에서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은 뭐다? 잠시뿐이고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서 남 모르는 근심 속에서 젊던 얼굴이 늙었다.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라고 해서 여기서 황량몽 고사를 인용했다. 옛 이야기를 하나 인용한 건데 낮잠에서 낮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좁쌀밥이 아직까지 익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꿈속에서 한 생애를 다 살고 깨어났는데 아직까지 좁쌀밥이 익지 않았더라 라는 것은 보면은 좁쌀밥 익기를 기다리지 말지니라고 해서 이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헛된 욕망을 더 이상 품지 말자. 이 꿈이라는 게 헛된 욕망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헛된 욕망을 꿈꾸지 않겠다. 바야흐로 힘든 삶이 한순간의 꿈이다 라고 해서 현실에 대한 이 글쓴이의 생각이지. 논평하는 사람의 꿈인 걸 깨달았다. 인생 무상이고요.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밑줄 쳐봐. 성실하게 뜻을 올바로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라비 동그라미 쳐보고 미인을 꿈꾼다. 미인은 헛된 욕망이겠지, 그지? 사람들이 헛된 욕망. 도적들은 작물, 다양한 보물들을 꿈꾼다. 이것들은 전부 다 헛된 욕망을 꾸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는 거겠지.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이 헛된 욕망으로 청량의 세계에 이른 극락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어요. 그래서 조신의 꿈, 이건 사실 내신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작품 아니라서 이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요.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 신화전설 민당의 특징 좀 알아두시고 여기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은 조신의 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